지지 합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지지의 합 말고 다른 여러 가지 사건, 현실적 사건 사고들, 이것도 변화, 합에 의해서 끌림과 변화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 지지에서는 또 형충, 파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이제 현실적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인데, 그중에 이제 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후반전은 용실에 대해서는 지금 지난번에 말씀 다 드렸죠. 다 조금 미흡했는데 거의 다 했죠. 거의 다 했고. 그래서 이제 내년에 올해도 이제 올해는 이제 을사년이긴 했는데 이야기했지만 내년에 이제 병오년인데 병오년에 대해서 병오라는 글자를 놓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명을 어떻게 푸는지 보통 일간이 어떻고 저떻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병오라는 글자가 병오라는 기운이 오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어떠한 기운을 갖고 와서 어떠한 글자들과의 관계가 일어나는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한번 우리 같이 공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기초과정은 요거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과정은 지지의 합 이야기입니다. 합 이야기. 지지에서는 합행 충파해라고 하고 천간에서는 천간에서는 5금 6합 7충으로 끝났잖아요. 끝났지만 이 지지에는 여러 현실적 사고들이 일어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알아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합에서는 방합,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글자들끼리 만나면 이제 합을 이룬다. 한 방향을 바라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위합 또는 방합 또 방국이라고도 하는데 여기다 이제 요 세 개가 합쳐서 하는 말이 이제 국을 이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국 뭐 이렇게 또 삼합에 의해서 국을 만들어지고 뭔가 이 국이 이루어지다 형성되다 하는 건데 합에 의해서는 하나 만들어지는 게 뭡니까? 특징적인 게 합은 또 그 하나의 오행에 목적을 두다 이런 거잖아요. 방향성을 설정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지의 현실적인 합에서는 합에 의해서 하나의 오행을 만들어지는데 그 오행을 중심으로 해서 뭉치다라는 거거든요. 그 오행. 근데 지지에서 육합을 제외한 나머지 방합과 삼합은 우리 지지에서 모든 세 개의 글자들이 이 생지와 왕지와 고지로 이루어지잖아요. 생지, 왕지, 고지, 또 생왕고, 또 삼합에서도 생왕고로 이루어지고 항시 역할들은 지지에서는 역할이 생지 역할을 하는 글자와 그죠? 생지 역할을 하는 글자는 뭡니까? 야들이잖아. 각 계절에 초입에 있는 글자들. 인사신해가 생지 역할을 하죠. 생지. 그죠? 뭔가 만들어내다, 생하다. 그런 건데. 그러한 글자와 그 다음에 도화. 그 생지는, 역마를 이야기하는 거죠. 역마. 그 다음 도화라는 글자는 각 계절의 기운이 가장 왕한 것. 자오묘유 글자를 도화라고, 도화. 도화. 그 다음에 이제 진술충미 각 계절에 마지막 넘겨주는 달. 그죠? 그네들은 이 고지라고 해서 창고를 역할한다. 세 가지 역할들이 딱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지의 것들은. 그런 역할들을 각각의 다른 역할을 하고 있는 것들이 만나서 뭔가 국을 이루다라는 거거든요. 자, 방합, 삼합, 육합인데 이 중에서 가장 힘이 가장 똘똘 뭉치는 것은 방위합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 방향을 바라보는 그죠? 한 방향을 바라보는 인묘진이 방위합입니다. 한 방향을 동쪽 방향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래 이 방향을 바라보니까 요거는 인묘진은 어떻습니까? 가장 급히 통화해야 되긴 한데 내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세 개의 글자들이 만나서 한 방향을 바라보는데 이게 이제 그거라고 합니다. 가족적인 합. 가장 잘 맞다라는 거거든요. 끈끈하다. 가족적인 합이라면 사실은 요거는 각각의 방위의 합들은 가족적인 합이라서 굉장히
단단합니다. 에너지가, 합의 에너지가. 그래서 웬만한 어떤 충에 의해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표현까지도 해요. 근데 합은 충에서 깨지는 것은 사실인데 방위합은 워낙 가죽처럼 이렇게 끈끈한 합이 돼서 어떤 웬만한 충격에도 잘 안 부서진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있는데 나중에 이제 어떤 경우인지를 제가 다시 한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인묘지는 방위합인데 어떤 방향으로 동쪽으로 바라보니까 목의 가장 중심인 이 묘목 앞으로 모인다는 거죠. 그래서 인묘지는 방위합인데 목국을 형성하고 목의 에너지를 형성한다는 거죠. 다가. 그럼 토는 야는 토잖아요. 토이지만 요래 세 개가 나란히 같이 있으면은 목의 에너지로 쓴다라는 거예요. 목의 에너지로 쓴다. 야는 원래 목이네. 야들은 원래 목이지만 목의 에너지로 쓴다. 야들은 겉으로는 외형상 뭡니까? 외형은 토잖아요. 토지만 목으로서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써야죠. 그래서 인묘지는 목국을 만들어주고 목국을 형성한다. 방위합으로서. 그죠? 그 다음에 사오미는 당연히 이제 남쪽을 바라보니까 화국을 형성하는 거죠. 화국을 형성하고 있고, 사오미는 화국을 바라보는 방위합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것도 생지, 왕지, 고지로서 왕지를 중심으로 해서 모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바라보고, 또 신유술도 금 서쪽 방향을 바라보니까 신유술은 서쪽 방향을 바라보니까 금의 오행으로 또 돌뭉쳐진 거죠. 그다음 수도 마찬가지로 해자축도 북쪽의 방향이니까 북쪽을 같이 바라보고 있는 글자들끼리 만나서 세 개가 만나서 합을 이루는데 굉장히 수의 에너지가 막강해진다라는 거죠. 그럼 이 수의 에너지가 막강해지면 결국은 지지에서 요 네 개 중에 세 개가 나란히 있으면 그죠? 합이 되는데 하나가 떨어지더라도 합을 가능합니다. 이런데 이게 이제 영향은 일간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일간한테. 만약에 인묘진 방국이 형성되어 있다면 그러면 어떤 에너지로서 목의 에너지로서 야한테 전달이 되는 거죠. 이 명주한테 전달이 돼갖고 목의 에너지를 내가 쓰려고 하는 거죠. 사용하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주인한테 현실적 상황으로 전달하다. 생각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만약에 여기 인묘진 목국이 형성되어 있으면 이 사람은 어떨까요? 이 사람 예를 들어서 그 수일간자다 가능한 이제 예를 들면 그럼 인묘진이 있으면 어떨까요? 이 사람이 이 인묘진의 목의 형태로 움직임이 그러하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의 성정 속에서 생각은 수이죠. 수이지만 행동하는 건 어떻습니까?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분주하게 바빠질 것도 목의 에너지처럼 역동적일 것이고 이제 이런 그렇게 달라진다는 얘기죠. 만약에 반대로 여기는 이 목의 에너지인데 다시 그럼 극과 극으로 달려보겠습니다. 화의 에너지라 정신적으로는 화일간인데 지지에는 이 수가 해자축 수국이 착 자리에 있으면 어떨까 이 사람은 정신과 행동이 다르죠. 그죠? 정신은 어떻습니까? 천정안에 펄펄 날아다니는 굉장히 양적이잖아요. 양적. 남성스럽다라는 거죠. 표현하자면. 그런데 행동은 굉장히 여성스럽다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제 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런 영향을 미친다. 이래서 삼합이라는 것은 굉장히 끈끈하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각각이 요거 왕지죠. 왕지가 포함한 삼합은 세 개 다가 있는 게 아니라 왕지를 포함한 두 개의 글자만 있어도 그 에너지는 막강이 아니지만은 강해지는 건 사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합이라고도 해요. 완전한 합의 반 2분의 1이라고 반합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왕지가 빠진 인이나 지는 어떻습니까? 그럼 목의 에너지에서 각각 다릅니다. 형태가 유정하긴 하다 하지만은 각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건 합이라고는 이제 얘기를 안 합니다. 그렇게 이래 해서 이제 이걸 이제 방위합이라고 합니다. 네 가지죠. 방위합은
각각이 동서남북으로 같이 바라보고 있는 글자들이 합이다. 그래서 자, 그다음에 삼합은 요 삼합은 소위 네살 터울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그 옛날에 할머니들이 네살 터울은 구합도 안 봐도 된다 하는데 그게 바로 삼합인데 네살 터울은 아까 말씀드린 거 보면 내가 어디 적어볼까? 여기다 적어볼까? 잘 안 보이죠 저기서. 저기면 생지 하나와 왕지 하나와 고지 하나가 각각이 만나서 삼합을 이룬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생지는 자, 첫 번째 생지는 인부터 가보겠습니다. 인은 우리가 띠로 이야기하면 범을 상징하잖아요. 물상적으로 범을 상징하자면 4살 터울이라고 했으니까 쉽게 한번 가볼게요. 1살, 2살, 3살, 4살. 그럼 오라는 글자와 죠. 이는 오라는 글자와 또 오라는 글자부터 또 4살. 하나, 둘, 셋, 넷. 술이죠. 술에서 다시 내가 가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시 인으로 옵니다. 그래서 옛날에 할머니들 4살 터울 이랬어요. 그런데 그래서 4살 터울은 옛날 할머니는 범띠하고 말띠하고 개띠는 홍합 안 봐도 된다. 너 결혼해라. 막 이런 거예요. 그 옆집 저 총각 저 개띠 총각 하나 있더라 이러면서 막 갖다 붙입니다. 옛날 할머니들은 사이 좋다고. 이렇게 해서 요 관계들은 삼합이다라고 합니다. 생지 하나와 그죠? 고지 하나가 왕지를 중심으로 왕지는 도화라 했죠. 도화. 그래서 도화가 되는 거죠. 생지는 역마라 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이제 이걸 화계죠. 고지는 화계. 많은 것을 듣고 있다라서 화계라고 표현하는데. 그래 이제 아들 글자를 만나서 또 하나의 오행 앞으로 밀어줘야 되잖아요. 누구 앞으로? 왕지인 야 앞으로. 야는 화지요. 그리고 목과 토가 만나서 화 앞으로 해쳐 모여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가까이 다른 오행들이 만나서 하나의 왕지 도화의 오행으로 다 힘을 쏟아주는 거죠. 그래서 야들은 사회적인 합이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가족적인 끈끈함이 더 강하겠죠. 우리 생각해 보면. 그래서 야들은 이제 사회적인 합이다. 어느 하나의 목적을 두고 만남을 추구하다 이런 거거든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한 것처럼. 만약 여기서 각각이 만나가지고 오행이 각각 다르지만 쟤들의 세 개의 글자가 쫙 붙어 있다. 그러면 지지의 세 개 있으면 그러면 삼합국이 형성된 거죠. 삼합에 의해서 막말로 자 1호술은 화로 해쳐 모였죠. 그다음에 생지는 사죠. 사는 또 4살 터로 가면 사유로 갑니다. 유 다음에 또 내서 축으로 가죠. 사유축. 그 다음에 또 생기는 신이란 글자죠. 신은 또 4살로 가면 자로 가면 자, 쥐. 다음에 진, 용으로 가고. 또 하나는 해. 돼지는 해, 묘, 미란 글자로 가서 다 가운데는 이 왕지의 오행으로 각각 전부 다 힘을 몰게 된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오행은 다 달라요. 그죠? 다 다른 것들끼리 모여서 도화의 오행으로 또는 왕지의 오행으로 해쳐 모여야 하는데 이것들이 아까 여기처럼 그죠? 일간이 화이라면 뭐 병정이겠죠. 화라면 근데 지지에는 수국이 형성됐다. 수라는 뭡니까? 신자가 중심이 되어 있는 자. 신자진이 지지의 삼합으로 딱 있으면 어떻다? 수의 에너지로 야들이 수의 에너지는 뭡니까? 신과 진이잖아. 각각이 금과 토는 그 본래의 자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 수의 에너지로 자기 본래 걸 하지 않고 수의 에너지의 동작으로 에너지를 전환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일간의 이제 이 생각에 그 행동으로 영향을 미치게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은 화이지만은 그럼 행동은 그렇지 않은 듯한데 수적인 행동을 한다는 거죠. 수적인. 다시 볼게요. 인오술 한번 볼게요. 인오술이 만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여기가 인이 있던
술이 있다면 인호술은 목이고 화고 토잖아요. 이렇게 보면 목화 토지면 야들이 만나면 이 화예요. 하나의 화로 똘똘 뭉쳐진다는 거죠. 목적성을 화에 두고. 그러면 이 사람은 화일간이라면 내 행동이 화로 하는데 천지간에 맞으니까 이 사람은 어떨까요? 완전히 날아다니겠죠. 그렇지 실질적으로 하나씩 보면 목도 역동적이고 이래 하지만 술은 어떻습니까? 술이라는 것들은 이쪽에 에너지가 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음한 에너지지만은 완전히 이 양한 쪽으로 우의 에너지로 몰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향을 미치게 되고 만약에 수일간이라면 수는 굉장히 좀 지혜를 담당하잖아 수가. 그래서 굉장히 좀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어떻습니까? 행동은 어떻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행동이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생각하기 이전에 행동이 먼저 튀어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달라진다. 그걸 결국은 아까 방해합도 그렇지만 삼합도 그 지지의 끝은 어떻다? 일간한테 현실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합이라는 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그 일간의 것처럼, 일간의 이 방해합의처럼 요렇게 반합이다라고 합니다. 반합이다 하는 거는 여기에다가 오행에 여기에다가 가장 강하게 에너지를 밀어준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반합. 그런데 아까처럼 해미 아까는 뭡니까? 인, 진 이런 식이었잖아요. 왕지가 빠진. 지금 여기도 왕지가 빠진 해와 미는 합이 안 됩니다. 그냥 다정하기는 하다. 자 이렇게는 봐요. 돼지띠하고 양띠는 그냥 끌림은 있지. 끌림은 있지만은 합으로서는 합이란 뭡니까? 목적성이 목이 있어야 되거든. 목이 없으면 안 된다. 합이 안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래 이렇게 해서 요 방해합도 4개였고, 그죠? 삼합도 뭐가 기준이냐면 역마와 하나의 역마를 기준으로 해서 이래 됩니다. 역마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옛날에 4살 터울이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 4칸씩 넘어갔을 때 삼합을 이루게 되더라. 이제 그런 게 이제 삼합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자 그다음 육합은 책임 내용에 육합 요 제일 첫 번째에 있죠. 57쪽인가 뭐 육합 제일 위에 있습니다. 육합을 여기서 보면 자축합이라도 있죠. 자축합. 그죠? 그 다음에 인해합이죠. 자, 요건 모양을, 요거는 손의 그림으로, 손바닥을 놓고 그리면 좀 외우기가 좀 쉬우실 거예요. 여기가 이제 해가 되니까, 해, 자축, 인, 묘진, 사오미, 요리 되잖아요. 그죠? 요 손바닥의 모양이죠. 모양인데, 자축의 합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인과 해가 합이고, 그죠? 인과 자축은 합토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 인에는 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 뭡니까? 또 묘술이에요. 묘술. 위치. 이 뭐라고 손금이 아니고 손가락 마디 선상의 위치. 그죠? 요 묘술은 합화로 되어 있죠. 묘술은 맞죠? 묘술은 화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진유는 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 여기 활약했고, 금으로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사신합수죠. 사신합수, 우미합화. 합의 위치가 그렇습니다. 이건 알아야 되는데, 외워야 하기 때문에 제가 손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합은 다른 이들의 합보다 아까 삼합하고 방해합하고의 관계가 조금 다릅니다. 굉장히 끈끈한 그런 합이라고 해서 부부지, 다른 것도 다 이해 그렇게 하지만은 이 합은 부부지합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과거에는
이 궁합 볼 때 아주 이제 이 지지의 합을 굉장히 잘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고 이 글자들이 서로가 일지에 같이 나라의 합의 글자들끼리 같이 있으면 부부가 아주 좋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거 보면 자축합토란 자축은 뭡니까? 자축은 방위합이었습니다 원래. 그럼 자축합 수가 맞지 오히려 그죠? 수가 맞는데 여기서는 또 자축합토라고 해서 육합에서는 자축합토라는 이 자수가 다시 얘기하면 자수가 세상 밖으로 나가기 이 자라는 거자 씨앗을 말하잖아요. 이 씨앗이 세상 밖으로 나가기 이전의 상태에 토에 묻혀야 된다는 거죠. 토에 묻혀 있어야 된다. 그러한 어떤 환경적 자연 환경적 입장에서 자축합토라 했는데 자축이 있으면 어느 걸 우선시 봐야 되겠습니까? 자축이 있으면 당연히 조후적으로 수예요. 수로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바라보는 자축합토의 의미는 좀 우리 합에서 여기서 육합에서만큼은 새로운 오행이 만들어지는 것에 그렇게 의미를 안 두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인의 한목을 보면 수생목하는 관계예요. 그냥 지지지장간 속에서도 같은 기초 과정에서 지장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인의 합은 목과의 굉장히 다정한 관계에 있습니다. 서로 생명을 탄생시키게 해주는 그런 환경을 말하는 거고, 그죠? 그다음에 묘술합화라고 하는데 그 묘술합 요 정화가 있습니다. 정화가 진유합금. 그런데 이 결론적으로 이 육합의 글자들은 굉장히 야들 삼합과 방위합하고는 조금 다른 합에 의해서 궁합을 볼 때 가장 아주 집중적으로 보다. 그런데 부부 간의 어떤 그런 합으로서 굉장히 많이 봐온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결론 말씀드리면 아까 방위합이나 뭐 삼합에서처럼 또 하나의 다른 오행으로 목적성을 두고 하는 것은 그 다음 분들을 봐도 된다는 거죠. 그거 우선시 안 해도 된다라는 거고. 왜냐하면은 어떤 우리가 이제 중급에서 이야기하는 목적성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진유합금이다.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병화일간에 뭐 화일간이라고 가정했습니다. 진유가 있으면 진유합금이죠. 그죠? 그러면 뭡니까? 진유합금, 화일간에서는 이 질은 뭡니까? 식신이죠. 요거는 정제죠. 그죠? 나의 재능으로 돈을 벌다라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 사람은 성정은 벌써 지 본래의 재능으로, 그죠? 정제라면 뭡니까? 크게 뭐 사업성을 목적을 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해석을 갖다 붙여서 하는 것이지. 여기서 하나의 금으로 밀어줘서 이게 금으로 밀어주고 이 본래 게 없어져 가지고 아까 삼합이나 방해합은 어떻습니까? 자기 본래의 오행을 없고 다른 하나의 오행으로 도화의 성정으로 전부 다 헤쳐 모였잖아요. 모이면서 어떻습니까? 자기 것들은 다 버린 거예요. 버리고 오행이 바뀐 거죠. 삼합에서도 인호술 삼합이면 여기서는 겉으로는 야가 목이잖아요. 목 속에 지가 병화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화를 밀어주고 술도 지 지장간 속에 정화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화를 밀어주는 거죠. 목적성 쓰임이 다르잖아요. 야는 목이 화를 밀고 야는 토가 화를 밀지만은 야는 뭡니까? 토와 금이 저런 합하고 다르죠. 목적성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해석함이 또 다르죠. 아까 삼합이나 방위합처럼 이야기한다면은 토와 금이 만나면은 토가 없어지고 금으로서 쓰다 이래야 되는데 요거 해석은 조금 달라집니다. 아까 저것들하고는. 그죠? 육신적 해석은 달라지다. 이렇게 해서 육합은 요 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사용되는 겁니다. 명리학 속에서 많이 사용되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인식을 외워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합에 대해서 지지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또 질문이 있었으면 질문.
질문 받고 잠깐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